지방 도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지방에다 지방산업단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다고 한다면 시온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에는요. 여러분들은 10월이 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시온의 마지막 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늘 10월이 되면 박정희 대통령님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그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치를 해보면서 이런 구상, 저런 기획, 그리고 이런 전기전집,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사례를 보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을 봐왔고 또 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들을 무려 40년 동안을 현장 정치, 중앙 정치를 하면서 지켜보면서 한만 생각해도 정말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렇게 국가나 국민들 전체를 이렇게까지 정말 변화시키고 개조시키고 발전시키고 바로잡고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주어진 18년이라는 그 기간은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운명이고 대한민국의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그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말 워낙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를 찾느라고 지도자가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10회 10차례에 걸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일들을 그것도 아주 편린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모아서 정리도 해보고 했습니다. 뭐 근대화를 일으켰다, 산업화를 일으켰다. 근데 그냥 단순한 근대화와 산업화가 아닙니다. 이분이 했던 걸 봐보면요, 정말 그 근대화 산업화 이 속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다 그렇게 꼼꼼히 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이랬다 저랬다 재단하지 맙시다.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맙시다.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냥 말 섞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건 너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별의 말들이 많았었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학력 수준으로라든가 모든 국가의 재정, 경제, 또 일반 국민들의 삶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백인, 백색, 만인, 만색 천만인, 천만 색깔로 다 갈팡을 질팡하고 그걸 잡고 못 있을 때 국민교육 현장 속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와 희망과 그 다음에 우리의 자부와 긍지를 이 국민교육 현장 속에 다 담아가지고 이걸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딱 노선을 잡아서 이렇게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돼갖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은 목표와 같은 희망과 같은 자부와 같은 긍지를 갖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했다는 거 저는 놀랍습니다.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게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저는 다른 나라 사례를 못 봤고 이렇게 정말 그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순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한 길로 가게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명한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지, 나침반이 있어야지, 해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아메리카 신대륙이 저쪽에 있는지는 알지만 그쪽에 있는지 알고 갔으면 그게 무슨 탐험이겠어요. 방문이지. 국민교육 현장이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그 시절에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고 이렇게 중공업을 육성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아. 그 시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모들, 고모들, 엄마들 머리털 잘라갖고 코리아 모피라고, 심지어는 쥐털까지 뽑아서 코리아 모피라고 팔아먹은 거 외에는 팔 것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완전히 어떻겠습니까? 국제공항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다 항만을 만들고, 곳곳에다 고속도로를 만들고, 곳곳에다 또 아까 말 지방에 여천 같은 데 비행장이 있었다니까요. 여천 비행장이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그 시절에 이미 구석구석에 항만과 공항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를 다 뚫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수도권 집권이 아니었었습니다. 수도권은 630만 명 이상은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그린벨트로 꽉 묶어놓고, 왜? 서울이라는 동네는 630만 명 정도 살면은 적합한, 쾌적한 도시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있어도 되고 서울 내려가도 되는 것들은 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어떻게 돼요? 지방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창원에다, 여천에다, 울산에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방 도시를 완전히 육성을 했고, 지방 도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지방에다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 지방에 공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공단과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꽃갱이 갖고 일하는 사람들만 가갖고는 일이 안 되니까 숙련공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전문학교, 그리고 폴리텍 대학교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다가 제대로 된 숙련공을 양성할 수 있게 했고, 또 개탕을 쳤습니다. 말하자면 여수, 여천 이쪽은 석유화학단지, 그래서 전남대학교는 완전히 화공학과를 있는 대로 키워갖고 지방에서 좋은 인재들이 지방국립대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라. 창원에다가는 중공업단지를 만들어갖고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그쪽에 있는 데는 주로 기계공학과를 갖다 많이 키워서 그쪽에다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또 아까 공고를 통해서 또 공급을 하고, 그리고 포항에는 구미에다가는 전자공업단지를 만들었고, 경북대학교는 전자공학과를 있는 대로 키웁니다. 울산대학교는 완전히 조선공학과를 키웁니다. 이런 식으로 인재를 지역에서 발굴해갖고 지역에 있는 학교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관된 학과를 키워가지고 그쪽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때 일반 서민들이 말하자면 사채 아니면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채 동결 그 어마어마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그렇게만 해갖고 일시적인 조치 갖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사채가 아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금융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는 참 연관을 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어요. 놀러 갈 수 있도록 제주도에다가 경주에다 사방천지에다 어떻게 관광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밀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금 체계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제대로 된 세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고 각 지역마다 상고를 활성화를 시켜갖고 크든 작든 큰 가게를 하든 큰 회사를 운영하든 작은 가게를 얻어가든 작은 회사를 운영하든 전부 세금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현대식 회계를 도입을 하고,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지도 못한 부가가치 세를 도입을 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를 하면서도 또 근로자들이나 이런 데는 가끔하게 세금을 면제를 해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일반 국민도 기업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금융체계, 세제체계를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청년들 또 아까 근로자들을 해외 파견을 해가지고 막 중동이다 또 월남이다 또 독일이다 해외로 인력을 보내고 많은 그 당시에 정말 배워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 그 지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고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 체계를 고치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그 문맹률 한글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문맹률을 높이고 초등학교를 완전히 공짜로 보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체계들을 그러니까 뭐랍니까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으로 한다는 거죠. 또 시골의 모든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있는 대로 다 설치를 하고 의료보험을 세상에 70년대 때 의료보험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도 병원을 맘 놓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 체계를 갖추면서 그렇게 하고 또 지역대학교에다 고루고루 분산해서 의대를 형성을 해갖고 의대생들이 그쪽에서 개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문화정책도 그 당시에는요 그냥 딴 따라라 그래가지고 누가 뭐 잘 해주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돈 내고 가서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을 키워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클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좀 훌륭한 연예인들이 저질인 연예인들을 발굴해갖고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묵고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우선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요. 군 위문을 말하자면 국군 장병들을 갖다 위문하는 위문대를 사방 천지에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아까 연예 그 활동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군대를 그때는 뭐 워낙 인력이 많았었으니까 군대를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해병대에다가 뭐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가서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아까 군 위문 활동도 하면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 청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고 지켜내고 이렇게 해서 그 시절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통 예술과 전통 문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교육할 수 있는 시설까지 교육시설까지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그 아까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 발탁했듯이 관료들을 꼭 시험 봐갖고 행정고 시행하고 이렇게 원탄함만 뽑은 게 아니라 기술직이라는 것을 만들어갖고 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돈애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고시 제도도 새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발탁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토목이나 건설이나 그 밖에 다른 분야는 또 말하자면 이공계 사람들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문과 계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공계 계열 사람들도 과감하게 발탁을 해가지고 철도청장을 경제기획원에 아주 간부로 이렇게 발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그 농촌을 혁신을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이요. 새마을운동 진짜 훌륭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47개 나라에서 본받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운동이죠. 그런데 온갖 품종 개량, 종자 개량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일배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종자 개량을 해갖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도 계속 합니다. 저기 지금이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저기 삼척이라든가 또는 뭐 강원도 뭐 이런데 그 탄광 지역에 그쪽 지역을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산업을 그런 지역에 이렇게 그 탐색을 해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광산업을 굉장히 또 그런 데는
그걸로 또 이렇게 발전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아주 그냥 과학 입국, 과학으로 나라를 세우자 할 정도로 완전히 세종대왕입니다. 그냥 과학 키스트를 만들고 자기가 밤이면은 비서 하나만 딱 데리고 통닭 사고 맥주 사가지고 갑자기 그 키스트 같은 데 가가지고 과학자들 밤새워 연구하고 있는데 가갖고 모이라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과학 정책을 어떻게 펼치면 좋겠냐,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냐. 그냥 과학자들이 너무 신이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초등학생 아들들이 애들하고 싸우다가 밀리면 우리 아빠 과학자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가 죽는다고 할 정도로 과학자들을 우대를 해가면서 해서 오늘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그걸 했고,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새마을 노래를 포함한 딱히 어디 가면 그 국기 말하자면 국기에 대한 경례 또 뭐 이런 애국가 제창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호국의 노래, 호국 가요, 호국의 민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아주 작은 거 생품풀 그런 저 표준화까지 전부 그런 식으로 해가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또 많이 안목을 넓혀갖고 외환 보유고 또는 외환 보유나 또 빌려온 거나 이런 걸 위한 그런 것들도 그 시절에 놓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거 하나라도 놓쳤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나라가 발전했을 텐데 외환에 이르기까지, 전통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할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일단 그 국산 자동차 개발이라든가 수출을 장려한다든가 고속도로를 만든다든가 지방 중소기업 단지를 만든다든가 아까 산림 녹화를 한다든가, 특히 그동안에 집에만 있었던 여성들이 굉장히 공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굉장히 많이 늘린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태어났을 때가 100불 이하였다니까요. 국민소득. 지금 4만 불이에요. 그 기반을 마련할 때에 수출의 날이 우리나라 수출 1억 불 수출할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지금 100억 불을 본인이 생전에 100억 불이었었다가 지금은 뭐 이로 형을 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어쨌든 그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아까 조선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빠지면, 제가 요즘에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솔직히 아무데라도 고개 숙이고 흘러가는 물 그냥 벌컥벌컥 마셨던 그 시절에 물을 사 먹는단 말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런 어마어마한 댐들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 비용 때문에도 지금 저런 생활용수와 저런 공업용수를, 저런 데이터라든가 첨단 산업에 그렇게 물이 많이 쓰인다는데 그런 거 다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정말 국가나 국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도 안 빼고 다 해요. 서울의 지하철이라든가 농촌의 그 자원을 갖다가 금융 자본을 갖다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아까 최고급 기술을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에 댕기는 숙련 기술 인력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소년 가장 보호하는 그런 것들도 내용을 봐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민방위는 또 빠지지 않고 민방위 훈련, 예비군 창설해갖고 그런 것도 다 했고, 그렇게 진짜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서름은 없다던 할머니 말씀대로 식량 작업 100%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시골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만 농어촌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 이 전기로 인해서 농촌의 생활이 편리해진 게 이를 향을 할 수가 없이 막 드는 겁니다. 한강 개발도 그렇고 외국어 교육도 그렇고 기계 영업농도 그렇고 산림 녹화도 그렇고, 정말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공단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밤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든가, 군대 가고 병영 안에서 학위를 따게 이렇게 해준 거라든가, 하여튼 열심히 사는 것을 배우게 한 결과 오늘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문만 열면 넘치는 풍요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난히 관련이 있는 그런 달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숭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에 못지않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고민과 고뇌와 또 양보와 절제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